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폴커 키츠, 마누엘 투시 지음, 김희상 옮김, 포레스트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최고의 심리학자가 다양한 실험으로 입증한 51가지 심리학 법칙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잘못된 선택임을 알고도 끝끝내 버티는 마음, 인지 부조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인 이유, 기본적 퀸 오류, 원하는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비밀, 정박 효과 등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를 51가지 심리학 법칙을 들어 재미있는 사례와 함께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고 느낄 때는 리프레이밍이 효과적입니다. 틀을 새롭게 함이란 뜻의 리프레이밍은 틀을 바꾸어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낡은 테두리를 버리면 전혀 새로운 일상이 열립니다. 틀 바꾸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사건과 상황을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돕습니다. 리프레이밍은 사실의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곧 내 힘으로 사는 인생과 다른 힘에 끌려다니는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방법을 충분히 의식해서 목표에 맞춰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그저 멋지게 꾸며대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충분히 의식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느낌일지라도 허락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일부이며 내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그런 다음 사건을 리프레이밍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균형을 잡는 일인데요. 자질구레한 것을 두고 절망하거나 흥분하기보다 리프레이밍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일단 다음과 같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나머지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면 이 말에 한마디만 덧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없어. 아직이라는 이 짤막한 단어 하나가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엄청납니다. 둘째,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지 알 수 없어 부글부글 화가 치민다면 다음과 같이 자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려는 걸까? 이 상황에 숨어 있는 기회는 무엇일까? 이렇게 자문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물음이 불러일으키는 영향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 진창에서 빠져나올 결정적인 한마디가 필요하다면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대 철학자는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불안의 원인이다. 타인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은 어떤 예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언이 원인으로 작용해 실제 결과를 이끌어내는 셈입니다. 예언은 종종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평범한 말에서 우리가 예언을 이끌어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일상적인 말에 담겨진
기대를 읽어내는 시기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기꺼이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일상생활을 쉽게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당 상대가 이런 기대와 바람을 갖겠지 하고 무의식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아, 저 말은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지레짐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 연구는 인간은 몸매가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친절하고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른바 후광 효과도 중요합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열차 여행을 하는데 옆자리에 아주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 앉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는 일반화라는 틀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예의 바른 미녀와 대화를 나누고픈 기대에 부풀어서 먼저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합니다. 대화를 나누어 보니 그녀는 정말 친절하고 예의가 발랐습니다. 결국 일반화한 틀의 영향으로 그에 어울리는 태도를 가진 덕에 상대방에게서 같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은 그 내용을 스스로 충족시키는 결과를 빚습니다. 이른바 점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충족의 예언이라는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세가 다음 주에 당신은 부상을 당할 염려가 있다라면 실제로 다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상을 당할까 두려운 나머지 집중하지 못하고 허둥대다가 실제로 발을 혀디뎌 어딘가에 충돌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과 아주 비슷한 것으로 플라세보 효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약효를 갖지 않은 물질로 만든 가짜 약임에도 환자에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플라세보 효과는 순전히 심리적인 바탕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모든 사례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는지 보여줍니다. 생각의 힘이 이처럼 엄청나다면 인생에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것 역시 통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적극적으로 꾸며가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과 행복을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최대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이렇게 주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아주 친절한 사람들만 만날 거야. 오늘은 성공하기로 이미 예정된 날이야. 아니면 그저 간단하게 나는 진정으로 행복해 하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좋은 성격을 보여주기 원한다면 드러내놓고 그런 성격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그런 성격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게 틀림없습니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그 칭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성격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잠재의식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변화를 싫어하는 잠재의식이라는 비겁한 겁쟁이가 숨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변화가 일어나 지금까지 유지해온 틀이 깨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가 문제 혹은 갈등 따위를 명확하게 의식하려고 들면 대개 잠재의식이 가로막습니다. 지금까지 안정적이었다고 믿어온 구조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한 일의 연속인데
그 모든 것을 떠받치는 기본 틀이라는 습관에 한사코 매달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한다는 환상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환상 속에서 잠재의식은 구름처럼 편안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래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해서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내는 것이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고 자기 효능 경험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흔히 잠재의식을 무의식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의식은 없는 의식이 아니라 숨어 있는 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같은 차원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특히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바 자기 암시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잠재의식을 프로그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끊으려면 머릿속으로 늘 다음과 같이 되뇌어야 합니다. 내 자유의지로 지금부터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리라. 이런 주문을 계속 걸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간결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목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상대로 소원을 빌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적으로 잠재의식을 변화의 과정에 맞추어야 합니다. 잠재의식에는 갈등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수많은 해결책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다만 쉽게 떠오르지 않을 뿐입니다. 자기 암시라는 방법을 통해 이 해결책을 차례차례 풀어내어 의식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긍정적 사고는 이렇게 작용합니다. 감정을 소홀히 여기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마음 청소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봄맞이 대청소를 합니다. 털고 쓸고 닦고 구슬땀을 흘리며 모든 것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듭니다. 청소를 마치고 집안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며 깨끗한 향이 납니다. 기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의 위생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마음을 청소하는 일은 대개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심적인 부담이나 장애를 개별적 처방으로 예방하는 마음 청소는 오래전부터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은 개념입니다. 마음 청소는 곧 우리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좋지 못한 경험 때문에 상처받고 상실감에 괴로워하거나 슬픔과 같은 강렬한 감정에 시달립니다. 그런 감정은 때로 몹시 불편하고 심지어 아주 위협적일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위해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두고 심리학은 억압이라 부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방어 기제 가운데 하나가 억압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부담을 떨쳐버리니까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억눌려진 감정은 잠재의식에 숨어서 계속 활동하며 우리에게 영향을 줄 다른 길을 찾으려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의식의 심층에 숨은 억눌린 감정은 점차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마음과 몸이 얽혀 빚어내는 질병으로는 불면증, 우울증, 만성피로, 위장병 등이 있으며 심각할 경우 암까지 유발합니다. 물론 몇 달 혹은 심지어 몇 년이든 할 수만 있다면 외면하는 게 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 두려움과
직면해야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마음 청소 작업을 벌여야만 합니다. 핵심은 억압이라는 심리의 원리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불편한 의식 내용을, 즉 생각과 느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심리 상태를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나를 잘 이해하고 상대방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책 마음의 법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편안한 일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